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 이교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우리 사람한테, 인간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하늘을 날거나 헤엄을 오랫동안 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종들과 경쟁해서 현재의 이 지위에 있게 되기까지는 이 언어가 인간에게 미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음성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어떤 정보나 사실의 전달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하는 그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소리를 내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폐 주위의 근육을 움직여서 공기를 뿜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뿜어져 나온 공기가 인간의 성대라고 하는 기관을 거치면서 이 어떤 음고, 즉 어떤 일정한 음의 높낮이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음고라고 하고요. 그럼 이 성대를 거치는 이 소리는 음의 높이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는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 발음해야 되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조음기관,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입 구강 구조라든지 아니면 비강 구조, 그다음에 혀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여러 종류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말하는 과정을 MRI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singing, I love to sing French art songs. It's probably my favorite type of song to sing. 예, 보시는 것처럼 분당 굉장히 인간은 보통 수백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초당 수십 개의 잠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다음에 비강과 구강을 연결짓는 그 연구개라는 조직도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초당 수십 개의 잠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한 정보들을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즉 우리가 말로 한 것을 글자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게 되면서 찰나는 이제 문명을 꽃피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이라고 이것을 저희가 부르는데요. 음성 합성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미 250년 전부터 인간의 말소리를 모사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기계적인 어떤 구조를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이제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죠. 1791년도에 볼프강 폰 캠펠렌이라는 사람이 스피킹 머신, 즉 말하는 기계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불어넣는 어떤 기구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발성기관을 본따서 만든 어떤 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말소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달이 되었고, 뭐 노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의 발성기관을 좀 더 정확하게 본딴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전자공학, 전기공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물리적, 기계적인 구조들을 전기 회로로서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더 잘 사람의 음성을 합성하는 기구들이 고안이 됐습니다.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지금은 기계적인 로봇 같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거고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마치 무슨 로봇, 옛날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어색한 그런 음색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 더 들어보시면요. How are you? I love you. 예, How are you? I love you 라는 말을 뭐 비슷하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따라를 합니다.
1953년도에 PET라는 어떤 음성 합성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저기 음성 언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면 알아들을 수 알아는 정도는 되지만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함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음성 합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발달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존의 기계적인 구조를 전기 회로로 본따 만들었던 것을 넘어서서 전기 회로가 했던 것들을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많은 양의 이제 음성 데이터들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 모델, 그다음에 요즘에 인공신경망 모델 등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한 음성 합성의 원리는 매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이 실제로 말한 데이터를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문장들, 즉 텍스트가 될 텐데요. 이 텍스트,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하고 이것을 읽어서 사람이 발화한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면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애초에는 이런 통계적 모델이나 뭐 인공지능 모델이 먼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사람의 말소리를 잘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형태의 어떤 연결 합성이라고 하는 음성 합성 알고리즘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똑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주변 맥락 그리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발음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아 발음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물리적인 구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연결 합성은 그런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독립된 어떤 짧은 어떤 유닛으로 그것을 가정을 하고 그것을 무조건 이어서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보시면 여전히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의 글과 그 다음에 그 글을 읽어서 녹음을 한 음성 데이터가 같이 존재하면은 그 둘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추측하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매일 10시간씩 말을 하고 80세에 죽을 때까지 매일 10시간씩 말을 한다고 해도 수만 시간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고,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요즘에 아주 커다란 인공신경망 모델에다가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을 음성 언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TTS, Text to Speech, 즉 문자열이 주어지면 이것을 바로 스피치,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말하는 인공지능, 즉 TTS는 굉장히 활용 방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귀로 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열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뭐 지하철의 안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행 안내 시스템 같은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에서 말하는 말소리, 이런 것들도 다 음성 합성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활용되는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오디오북 같은 데도 이제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글만 주어주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오디오북을 생성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또 재밌는 아이들을 착안해서 이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음성,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4가지 요소로 저희는 분해를 했고, 그것이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이 말하는 화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음고, 즉 음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는 강세입니다. 얼만큼 강하고 약하게 발음을 하는지,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고를 그대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It was never a free kick. 그럼 바로 음고를 우리가 높여서 만들면 It was never a free 이런 kick. 식으로 높게 변환할 수가 있고요. Please call star. 이렇게 평범하게 만든 이 발화한 문장을 좀 더 강세가 음고가 다양하게 변하도록 Please call star.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색, 즉 누가 말하는지 그 화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어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외국인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En même temps, tirant de sa poche son livret, il pria Monsieur l'inspecteur de... 네, 이 사람의 목소리를 어떤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あんな人に何だってそんな親切を尽くしておやりになるんだか 예, 이 일본인은 당연히 불어를 말할 수가 없고 아까 그 프랑스인도 일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일본인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들어보시면 En même temps, tirant de sa poche son livret, il pria Monsieur l'inspecteur d'avoir la banque. 예, 이런 것들은 더빙 같은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화를 더빙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성우를 저희가 찾아야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주인공의 역할하는 그 분의 목소리를 대역을 할 성우를 찾아서 그 성우의 목소리를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원작에서의 어떤 배우가 누가 됐든 그분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심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애니메이션에서 그 딸을 담당하는 리사를 담당하는 목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성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을 번역본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I want to go to South Korea, to the Jagyesa Buddhist monastery, because they teach something there so special, so magic.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는 이제 조개사예요.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들은 되는데요. 특별하고 마법적이고 저희가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조계사예요. 그들은 특별하고 마법적이고. 예, 리사 본인의 목소리로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인간이 보통 말을 하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음성에 대해서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목소리 중에 음악적인 것을 바로 우리가 노래하는 노랫말이라고 하죠. 또는 가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하는 인공지능 역시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래는 굉장히 특별한 중에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적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음고, 즉 음의 높낮이하고 강약, 그 다음에 길이를 조절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가창이 되는 것이고요. 음성처럼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어떤 감동을 전달하는 게 더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글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읽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연설문을 낭독할 때 이럴 때는 제외하고는 저희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된 어떤 개념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노래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창작자가, 즉 작곡가가 이 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음고를 가지고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어떤 길이로 이 노래를 불러야지 가장 감동이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담당하는 애초에 창작자, 즉 작곡가라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창자는 그것을 작곡가의 의도대로 길이와 음고와 어떤 자기의 표현력들을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쌓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훌륭한 가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음성 합성을 위해서는 글 데이터하고 문자열과 그것을 읽어서 발화한 음성 데이터 쌍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노래를 합성할 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악보에 해당하는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를 표현한 가사, 그 다음에 그 가사를 그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 소리로 변환한 가창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훈련이 가능하고, 이것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임의의 멜로디와 임의의 가사를 주어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노랫말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TTS, 즉 음성 합성의 예제인데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합성해낸 목소리고요. 이
음성 합성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훈련 데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글과 그것을 읽어낸 음성 데이터입니다. 이 훈련 데이터는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글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글이더라도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창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면은 버리고 가시는 님은 예, 방금 이제 아리랑을 불러냈는데 이 아리랑은 이 훈련 데이터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아리랑이랑 가사도 그렇고 이 멜로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악보를 주고 어떤 가사를 주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노래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이 인공신경망이 만들어낸 것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잘 분별을 해서 너는 가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가창 신경망은 노래를 계속 잘해서 이 심판들을, 즉 오디션에서 마치 이 심판 구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판별자, 즉 심판들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너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라고 계속해서 더 점점 더 잘 구별을 하려고 서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가짜 노래도 이 판별자가 틀리는 반반의 확률로밖에 못 맞추는 그런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악보와 어떤 가사를 주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구조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알고리즘에서는. 가창합성은 여러 군데서 당연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TTS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못 부르는 분이 음성만 가지고도 노래를 잘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을 부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이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에 몇 번 소개가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SBS에서 이제 인간과 AI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창 AI하고 어떤 실제 가수가 대결하는 것도 나왔었고, 엠넷이라는 방송사에서 예전에는 이제 고인이 된 예를 들어서 거북이의 터틀맨씨라든지 아니면은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가 생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요즘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이제 방영이 됐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아주어가고 싶어 하지 쉬어가면 돼 힘든 게만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내일도 뻥 되는 거잖아 항상 두 곡 모두 이분들이 살아 생전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 후에 나왔던 노래들인데 그걸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역시 음성합성처럼 목소리 언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죠. 예. 이분의 목소리만 있으면 이것을 한국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보고 싶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소름인데요. 그러게요. 예. 영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간이 말하는 이 음성 언어를 만드는 과정을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렸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음성 합성을 넘어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 따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사람이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두 명이 이제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사람은 화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마 청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계속 바뀌겠죠. 근데 말을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나 지인분이랑 뭐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대화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뭐 어제 여러분이 봤던 영화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저께 먹었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게 먼저 생겨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뇌에서 그것을 신호가 생기면은 그 신호를 여러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음하거나 발음할 때 필요한 폐 주의 근육부터 해서 성대, 그다음 뭐 구강, 비강, 혀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그런 신경 그 뇌신경으로 신경 것이 이제 신호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온 이 말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청자의 귀에 고막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달팽이관을 통해서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여러분의 뇌에서 아, 이 사람이 어저께 본 닥터 스트레인지 2라는 영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반응을 하면서 이제 청자가 화자가 되고 화자는 청자가 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성을 합성하는 즉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자 입장에서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의 반대인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 음성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말로 변환하는 그런 알고리즘 동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순히 이 음성 신호를 귀까지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거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맥락이라든지 이 사람이 말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그거에 대응하는 것들은 훨씬 더 우리 뇌에서 상위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궁극적인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보이스봇이라든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영화 허에서 나왔던 아마 사만다가 그거에 아마 가장 가까울 텐데요. 정말 어떤 맥락에서든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이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단순히 입과 그냥 귀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했을 뿐이지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인 실제 우리 뇌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맥락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합성과 가창 합성을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짧은 인사말을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과 제 어떤 억양이라든지 강세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목소리만 다른 화자로 바꾸는 것인데요. 먼저 제 목소리를 불러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꾸고자 하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를 불러왔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규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이 타겟의 목소리로 변환된 것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성 합성 중에서도 TTS, 즉 문자열이 주어지면 이것을 바로 그냥 사람이 읽은 것처럼 바꿀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음성 합성 엔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고요. 이 텍스트를 아무거나 입력을 해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임의로 다른 문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도 깨끗하고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제가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바로 음성 합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것을 말로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말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도 깨끗하고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목소리는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화자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도 깨끗하고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것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창을 만드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입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멜로디이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가사를 붙일 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미리 사전에 규약된 어떤 MIDI라고 하는 포맷의 어떤 전자 파일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어떤 음을 어떤 길이로 그리고 어떤 음고 높이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이 이렇게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되어서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광진이라는 작곡가분이 작곡한 이제 편지라는 노래인데요. 그것을 일단 사전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 훈련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모았던 실제 사람이 가창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편지라는 노래를 부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면은 이제 바로 그 편지라는 노래를 가창 합성 신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성이 됐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른 걸 들을 수가 있고요. 이번엔 다른 노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부른 노래이고 방탄소년단 BTS가 부른 이제 버터라는 작년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그 노래를 선택을 하고 방금 그 화자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수를 똑같은 가수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분은 영어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똑같은 노래를 부른 적은 더더욱 없고요. 하지만 임의의 가사와 임의의 멜로디를 가지고 어떤 노래라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un. Hot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네, 화자는 얼마든지 저희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성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영어를 부르는 미국의 한 영어 가수이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un. Pop like soap,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네, 실제로 가수들이 음반을 취입을 할 때 리코딩 스튜디오에서 수백 번, 심지어 뭐 수천 번씩 노래를 부르고 그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 나오곤 합니다. 인공지능은 것은 버튼 하나로 그 수천 번, 수만 번의 테이크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녹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제작하거나 창작할 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음성을 말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모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창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